컴퓨터를 켜면은 부팅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모습이 마치 아침에 제 모습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머리가 맑아지는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컴퓨터 부팅 뿐인가요? 세상 삼라만상 가운데서 내 모습을 투영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많죠.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연료등이 들어올 때도 그렇고요.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나무에서, 갤 듯 말 듯 흐린 하늘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 누군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겠지요. 요즘은 뭘 보면서 나갔다고 느끼시나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출발을 했고요. 오늘 첫 곡은 조관우가 부르는 겨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싸뮤 가족들은 나갔다고 느껴지는 것들, 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왠지 이런 거는 좀 힘들거나 지칠 때 더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은 이 집 고민하는 분들도 꽤나 되는 것 같고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때문에 울상인 분도 봤고, 그런 것 뿐일까요? 물가 때문에, 또 부모님 걱정에, 자식 걱정에, 힘들거나 지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게 바로 근심 걱정이지 싶습니다. 참 많습니다. 근심 걱정. 하지만은 요 싸뮤 시간에는 잠시 잊고 음악에 몸을 맡겨서 편안한 쉼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게시판으로 한번 가보죠. 지금 뉴익님께서 꿈 날아가기 전에 싸뮤 출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익님. 보내주신 연재 칼럼 잘 받았고요. 오늘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아주 예쁘게 또 편안하게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자 톡톡님께서 싸뮤 시간에 맞춰 오셨네요. 입춘대길 연연하라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해님처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 시간에 혼자 있어서 싸뮤 가족과 입춘대길 연연한다는 댓글 화답해 주셨네요. 중년아이디님은 벌써 다가올 설에 마음이 분주하시대요.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입니다. 그쵸? 또 설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림나무님께서는 봄을 느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셨나봐요. 향기 좋은 후레지아 꽃 한 다발을 사서 집에 있는 꽃병에 예쁘게 꽂아 두고 보고 싶은 그런 날이었다고. 아주 향기로운 상큼한 날이 될 것만 같습니다. 꽃 한 다발로 말이죠. 중년아이디님께서도 후레지아를 좋아하시는군요. 제일 좋아하는 꽃이라고 하셨습니다. 향기가 참 근사하죠. 그렇죠?
바보운주 김은주님께서는 우리 야PD 목소리 들으러 그러면서 퇴근을 준비하면서 쌈유 듣는다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롱님 오셨고요. 블루님, 해님처럼님, 콩점님까지 출첵을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 바보운주 김은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늘은 이정일 PD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015B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발머리.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그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라는 가사가 인상적이죠. 015B의 단발머리였습니다. 근데 아님께서 댓글 적어주신 걸 보니까는 이 노래는 AOA 혹은 조용필 뭐 이런 가수들이 또 부르기도 했었잖아요. 단발머리 하니까 같은 제목 다른 시대의 노래로 나이대를 판명하는 것이 문득 떠오른다고. 저는 이왕이면 AOA였으면 합니다. 네. 근데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님. 근심 걱정 잠시 접어두시고 쌈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일 PD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몇 분쯤에 오면 된다고. 근데 아직 답이 없네요.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였는데 일단은 노래를 한 곡 띄워드리고요. 계속 얘기를 나눠보죠. 이번에도 제가 선곡한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은이 불러요. 이젠 잊기로 해요. 이젠 잊기로 해요. 여운이 불렀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생방송으로 듣고 계신 현재 시각 6시 48분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께서 이정일 PD 그리고 정승조 아나운서 기다렸다는 사연을 올려주셨네요. 그러면서 오늘은 어떤 글을 들고 오셨을까 기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입춘이 지났는데도 바람은 여전히 찹니다. 네, 연초 록의 봄을 기다리면서 로이킴의 봄봄봄 청하셨는데 이 곡은 곧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선마님께서는 이번 주 내내 집에 있다가 오늘 외출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너무 춥습니다. 입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추워요 라고. 오늘 낮에 조금 풀렸다가 다시 추워진다는 그런 기상정보를 저도 봤어요. 아직까지는 마음 놓기가 이릅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었는데 조금은 여유가 생겨서 다행입니다. 선마님. 네, 한숨 돌리면서 잠시 여유 갖는 쌈유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의 주말여행 청하셨거든요. 요 곡 듣고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갑니다. 길었던 지루했던 월화수목금요일 가슴 답답했던 서러웠던 불쌍한 나를 위한 선물 산바람 흙냄새 나를 오래 손짓하는 저 바다 기다려라 나는 간다 저 들판 사이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오늘은 입춘입니다. 1년 중 봄이 시작된다는 날, 24절기 가운데 첫 절기고요. 대한과 우수 사이에 있는 날이죠. 우리 옛 어른들은 이날 대문이나 기둥에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입춘서를 써서 붙여 놓았었죠. 입춘대길은 입춘을 맞아 기운을 기원한다는 뜻이고, 건양다경은 봄의 따스한 기운이 감도니 경사로운 일이 많으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난 1월에 아주 혹독한 한겨울 맹추위에 잔뜩 몸을 움츠렸었죠. 오가며 주고받는 인사말은 대부분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추위에 더 고생하는 주변 이웃들의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제주와 목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유례없는 큰 눈 소식이 뉴스에서 보도되기도 했죠. 이렇다 보니 우리의 말에는 한방눈, 눈꽃, 눈보라, 눈사람, 고드름, 얼어붙은 강, 칼바람, 눈길, 빙판길, 폭설, 제설작업, 수도 동파, 보일러, 북서풍, 차가운 고기압, 체감온도와 같은 겨울 언어들로 가득 찼습니다. 더구나 입춘을 맞이한 우리를 무색하게 만들 동장군의 크고 작은 심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를 지나 새학기가 열리는 경칩에도 겨울은 꽃샘추위로 엔딩 크레딧을 장식하겠죠. 하지만 오늘 입춘이라는 말을 입에 담은 우리들 모두의 마음에는 봄의 언어가 살며시 꽃망울을 터뜨린 것입니다. 마치 차가운 눈 속에서 꽃을 피우는 복수초처럼 말이죠. 곧이어서 새싹이나 버들강아지, 개나리, 진달래, 아지랑이, 할밋꽃, 제빗꽃, 벚꽃, 나들이, 산수유, 냉이, 봄나물, 봄비, 개구리, 종달새 등 정겨운 봄의 언어들이 우리 삶에 만발할 겁니다. 오늘 입춘은 정확히 저녁 6시 46분이라고 합니다. 사뮤 방송 중에 우리는 입춘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 글이 미디어 협동조합 모든 조합원과 사뮤 가족 가정의 출입문과 마음의 문에 입춘 대길이라는 충문으로 쓰여지길 사랑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봄의 언어를 사랑으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들으니 봄이 더 기다려지는데요. 참 마음 따뜻해져요 라고 중년 아이디님 말씀해 주셨고요. 선마님도 정말 봄이 왔으면 기다려집니다 하시면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좋다고 하셨고, 아한님은 반응이 살짝 독특합니다. 좋은 글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근데 이해가 되긴 해요. 시간이 시간인지라 한박 눈 하는데 한박 스테이크가 생각났다고 하셨고, 칼바람 하는데 칼국수, 새싹 하는데 비빔밥이, 얼른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님 참 재밌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도 성격이 묻어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마음에서 마음으로 뉴잉님의 연재 칼럼은 봄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께서 청하신 로이킴의 봄봄봄까지 이어드렸어요. 사운드 온 뮤직 정승조입니다. 생방송으로 듣고 계세요. 지금 시각 7시 2분입니다. 오늘 아님 글 소개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마이크가 살짝 접촉이 불량하네요. 잠시만요. 네, 지금은 잘 되죠? 네, 잘 들립니다. 아님께서 이런 사연 남기셨어요. 겨울 지나 봄을 타게 될 남자, 연연하며 별점, 구독, 다운 댓글을 외치는 남자라고 하셨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이정일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일입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니, 것 너무 같아요. 저를 잘 알고 계시네요. 분석을 다 하셨어요. 아, 그리고 네. 제가, 아니 근데 네. 아님이 이정일 네. PD에 대해서 분석한 걸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이 많지만 네, 그래도 국티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 그렇죠. 맞나요? 맞습니다. 저렇게 얼굴 안 변하면서 네. 막 얘기하는 거죠. 당연하죠. 네. 네. 그리고 핫도그를 찾아 동전 노래방을 찾아다니곤 하는 남자. 스페셜한 듯 흔한 듯한 이정일 PD라고. 아이고, 예. 아유, 너무 저를 잘 아시고 계시네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다행입니다. 근데 반면에 네. 록에이지스님이 네. 흔한 게스트 이 PD 전혀 기대 안 된다. 뉴스밥 팟빵 최고 순위 경신했다고 싸움에 출연해서 후기 남기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다시 듣기, 홍보할 게 훤히 보인다는. 오늘도 그런 생각 갖고 아니, 왔어요? 저는 전혀 오늘 후기 남기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다시 듣기, 홍보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뉴스바. 그래요? 네. 왜죠? 왜냐하면 오늘 후기 남기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그만 다시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대체? 듣기를 한 결과 네. 오늘 35일은 그죠. 네, 최고 순위를 달성했기 때문에 솔직히 싸뮤에서 홍보를 한 게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나요? 네, 도움이 당연히 됐고요. 그죠. 어떤 저는 네. 어디서 느끼냐면 네. 민동기의 뉴스바 후기 게시판, 다시 듣기 게시판 가면은 우리 싸뮤 애청자들이 뭔가 이렇게 맞아요. 네. 많이 계시고 네. 그리고 제 싸뮤 그 후기 게시판에 네.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적으셨어요. 제주강님인가? 네. 아 바쁘다 바빠. 일단 싸뮤에 출첵하고 뉴스바로 갑니다. 뭐 네. 이렇게 적으셨어요. 뉴스바 별점 주느라 싸움이 늦었다며. 아니 이렇게 네. 뒤바뀌다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싸뮤에도 많이 다 여러분 연연해 주세요. 덕분입니다. 네.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싸뮤. 네, 싸움도 파이팅. 정말 저렇게 영혼 없이 왜요? 정말 이렇게 아니 맞는데. 지금 싸뮤 순위가 400위예요. 400위. 뉴스바만 오르고 있어. 아 참. 네, 하나 더 오르는 게 어딥니까? 네. 뭐야 그게? 다 국민 TV, 국민 네. 라디오의 그 소중한 재산입니다. 예, 그러면 싸뮤도 올라야 됩니다. 네, 오르겠죠? 그렇죠. 자, 뉴잉님께서 입춘남 이정일님 어서 오시라고 네. 하셨고, 저 벌써 봄 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계절을 많이 타잖아요 이정일 PD가. 네, 네. 네, 외로워요? 그래서 인간은 늘 외롭습니다. 왜요? 네? 왜요? 아니,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네. 외로울 때 뭘 제일 많이 하거나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책을 읽거나 네. 영화를 보거나 음, 글을 쓰거나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정일 PD가 들어오자마자 제게 이제 오늘 소개할 글을 줬잖아요. 네. 그래서 너는 참 글을 잘 써서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정일 PD가 그랬어요. 그거 외로워서 그런 거라고. 네, 그렇죠. 결론은 인간은 누구나 다 외롭기 때문에 아니 뭔가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쵸. 마음 둘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글쓰기. 오늘 글이 굉장히 긴 것 보니까 마음 둘 곳이 심이 없었나 봅니다. 예. 요새 하도 좀 네. 그래서 네. 그죠. 싱숭생숭하죠. 네. 글도 약간 그런 글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콩종님께서 게시판에 이런 글을 민동기의 뉴스바는 저의 아침이고요. 싸뮤는 저의 저녁이고요.
국민 TV, 국민 라디오로 온종일을 함께 보낸다고 하셨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훈훈하게 아유, 마무리가 되는 멘트를 해주셨어요. 좋네. 정리가 됩니다. 네, 우리 막 싸울 뻔했잖아. 자, 오늘 글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김일동 의원이 우리나라 정서상 여성이 똑똑한 척하면 굉장히 밉상을 산다며 약간 모자란 듯한 표정을 짓는 게 한결 낫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일단 이 발언은 성차별적인 발언이다. 여자와 똑똑한 척하는 것과 밉상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사실 똑똑한 척하는 건 사람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여자나 남자나 밉상이다. 아무튼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자신이 여성임에도 여성에 대한 의식이 이 정도라는 게 참 놀라울 따름이다. 또 하나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모자란 듯한 표정을 지어야 한다. 이런 말이다. 어떤 게 모자란 듯한 표정인지는 잘 모르겠다. 일단 모자란 건 뭐가 모자란 걸까? 지능 지수가 모자란 거라는 말일까? 멍하게 생각 없어 보여야 하는 말일까? 돈이 없어 보여야 한다는 말일까? 아무튼 이분의 말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100번 양보해서 그래서 진짜 뭔가가 사람의 얼굴에 모자란 표정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고 그런 표정을 지으면 호감을 얻을까? 유권자들에게 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냐는 말이다. 무엇인가가 모자란 사람에게 우리는 호감을 표시하고 선거에 나오면 그 사람을 찍을 확률이 과연 높을까? 사람의 인상은 불과 처음 본 몇 초 만에 결정이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만나면 순간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결정이 난다는 거다. 물론 그건 겉모습일 뿐이지만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깊게 알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연예인을 보는 것처럼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할 뿐이다. 모자란 표정이 어떤 건지는 몰라도 나는 모자란 표정을 모르니까 모자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대신 잘생기고 예쁘게 생긴 사람이 쉽게 호감을 얻어서 그걸 자신의 매력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급속하게 비호감이 되는 것을 많이 봐왔다. 또 겉으로 보이는 표정과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그에 혹해서 뒤통수 맞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봐왔다. 김일동 의원이 여자가 모자란 표정을 지어야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여성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인 동시에 지금 당선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막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를 대표해서 국회에 가서 나 대신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가 모자란 표정의 사람을 뽑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길과 앞으로 내건 공약이 지금 헬 조선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모자란 표정을 짓더라도 기꺼이 나는 그 사람에게 한 표를 주겠다.
양희은과 이상순이 함께한 산책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이정일 PD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이정일 코너고요. 정말 저는 김을통 의원이 이 발언한 거 보면서 굉장히 네. 부끄러웠습니다. 아, 어떤 게? 왜냐면 부끄러워요?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사람을 뽑았나? 뭐 우리가 뽑지는 않았지만 아, 뭐 정말로. 뽑은 사람이 있겠죠. 네. 네. 어찌됐든 너무나 부끄러워서 지금도 페이스북에 막 그런 그 김을동 의원의 네. 사진과 막 그 발언들이 막 이제 떠다니고 있잖아요. 네네. 아, 어떡해요, 정말. 그렇죠. 아니,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끝도 없어서 음. 그 여성 비하적인 발언은 뭐 당연한다고 치고 네. 저는 모자란 표정을 짓는다 해서 모자란 좀- 표정이 대체 뭐야? 그러니까요. 왜 그런 말을 한 건지. 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사람의 표정에 따라서 호감도가 달라지겠구나. 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무의식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자란 표정. 되게 정의하기 힘든 말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의를 어떻게 해야 도저히 되나? 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다가 글을 쓰게 됐습니다. 네. 아, 정말 음, 속 시원하게 글을 또 적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이정일 PD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음. 우리 싸뮤 가족들이 네. 굉장히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잠깐만. 게시판 한번 보니까 네. 로니님께서 이정일 PD의 생각은 늘 감동적입니다. 아이고. 장례식장에서 생각한 일도 그렇고 국민 라디오에는 보물이 많아요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본주님께서는 감동글, 좋은 글 고맙다고 하셨고, 아낌없이 주는 감사합니다. 나무님께서는 한참 모자란 사람의 모자란 발언이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부끄럽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좋은 글 고맙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참. 아이고, 좀 가만히 있으면. 아니, 근데 뭐 그런 네, 인식의 좋았겠습니다. 수준을 뭐 네. 보여준 거니까. 그쵸. 네, 오히려.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네. 다시 한번. 그래서 저는 모자란 표정, 이것보다 네. 말과 글이 음. 얼마나 사람의 말과 글이 사람의 생각에 기본 베이스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과 글이 별로인 사람은 생각도 그렇게 한다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말과 글이 별로인 사람은 생각도 그렇게 한다. 물론 글쓰기나 말하기를 배울 수는 있지만 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런 발언을 한다든지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글을 기계적으로 아니면 말을 기계적으로 잘하는 거 말고 네네. 그러니까 진심. 인식이라든지 인심. 그런 게 좀 부족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그 말과 글에서 그런 게 드러난다. 그래서 되게 뭐랄까 무섭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느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면서 굉장히 큰 실망을 하게 되면 네. 그 사람 안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좀 피하게 되고 그런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저는 사람들을 그렇게 한번 이렇게 분석하거나 분석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분석에 들어갑니다. 난 당신이 무서워. 조심해. 그래서 뭔가 이제 친해지거나 이러면 네. 그 사람의 뭐 살아온 배경이나 네. 아니면 뭐 방송하는 거라든지 만약에 방송이라면 네. 뭐 글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평소에 하는 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놓치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제 머릿속에 폴더에 다 저장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네. 우리 라디오 팀원들 네. 일단은 저부터 네. 제가 자주 하는 말은 뭔가요? 폴더에 다 있다면서. 그렇죠. 네. 피곤하다는 말이죠. 하시면서 인사도 하기 전에 피곤하다고 아침에 출근하기 직전부터 피곤하다고 하는. 아유 네. 부끄럽습니다. 네.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이정일 PD가 그러죠. 출근하자마자 벌써? 하기도 전에 벌써. 출근하자마자 벌써. 퇴근한 참 네. 습관이에요.
말이라는 게 또 습관이기도 하고. 네, 습관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되게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스를 만들고 뭐 프로그램 만들고 원고를 쓰고 네. 말을 하고 이 자체가 다 남고 청취자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쵸. 그 생각도 들고요.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공부해야 되고 약간 그런, 그렇죠. 네. 네. 공부를 해야 되고 방송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데 네. 네. 늘 하던 대로 하다 보면은 자기 바닥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방송뿐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겠죠. 하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하님께서 이정일 PD의 국티 X파일 나오네요. 스페셜한 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네. 하셨고 많은 X파일. 아쉬움을 네. 표현해 주셨네요. 뭐 그러면은 저는 네.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고 네. 김일아 아나운서는요? 아 진짜요? 이거 아, 진짜 똑같다. 네. 그러면은 네. 우리 임대용 팀장은 네네. 네. 네네. 저는 이정일 PD가 자주 하는 말 뭐죠? 왜죠? 아. 왜죠? 이거 뭐 그렇습니다. 아니 왜죠라는 말을 네.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 이정일 그래요? PD. 아니, 보통 왜요라고 하지 왜죠? 이거를 이게 한때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그죠? 예. 인터넷 언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께서 읽어주시죠. 어떤 세로 고침을 한번 눌러보시면. 잠시만요. 맞아요.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규정한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승조 아나운서와 이 PD님은 진정 좋은 사람이 분명함.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브라보. 저는 겸손을. 근데 네. 로케이지스님께서 겸손은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로케지스님이 네. 죄악을 저지르지 않으신군요. 네. 죄악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죠. 네. 네, 아주 네. 자존감 높으시고, 네. 네 그리고 선곡을 정말 탁월하게 잘해주시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어요. 벌써 24분이군요. 그러니까요. 네. 얼른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푹 쉬시고요.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또 뵙기로 하죠. 아이즈와 함께 옵니다.